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상상고, 재지정평가 등 자사고 또 특목고 입시 관련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또 초등학교 자녀분 두신 학부모님들, 학생분들은 고등학교 선택을 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대입 전형들이 예전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좀 복잡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택에서 대입이 결정된다 이런 말씀들도 좀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내가 갈 수 있는 학교, 고등학교는 딱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원하거나 진학할 그 고등학교, 개별 고등학교 한 곳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사실은 중요한데, 그에 앞서서 그 학교를 선택하기까지 우리나라 고등학교 체제에 대한 전체 그림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 고입 지형이 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런 전체 조감도 또 전체 흐름을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기획을 했고요. 앞으로 고등학교 선택을 하셔야 되는 중학교, 초등학교 자녀분들 두신 학부모님들 뿐 아니라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여러분들 또 학부모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고입과 대입이 이렇게 지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구나,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구나, 요걸 이해하시는데 도움되시는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에 현재 어떤 고등학교가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특히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 초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분을 두고 계신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현재 고등학교 체계를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에 보여드리는 이 체계가 2010년도 이명박 정부 때 새롭게 정비된 고교 체제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잘 모르실 수 있고, 거기에서부터 입시 또 고입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화면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초중등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이렇게 네 개의 종류가 있는데, 각 4개 종류별로 학생 수 비율을 보면 일반고가 한 70%, 특목고가 여기는 지금 4.9% 정도 나와 있고요. 특성화고 17%, 자율고 8.3%, 이렇게 4개 학교군이 각기 다른 학생 비율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4개의 학교군이 또 세부적으로 파생이 되는데요. 특목고 같은 경우는 잘 알고 계신 외고 국제고, 그 다음에 과학고, 그 다음에 예체고,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 그리고 자율고 같은 경우도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요 대분류보다는 이 소분류가 더 우리한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건 이 표에 나와 있는 마이스터고, 지금 특목고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특성 여러 가지 면에서는 여기 밑에 있는 특성화고에 더 가깝다. 이 부분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자율형 사립고가 있고 공립고가 있는데, 이 자율형 공립고는 사실상 일반고하고 동일한 학교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인문계고하고 실업계고 이렇게 두 개 학교군으로만 거의 구분이 됐었죠. 물론 80년대에도 특목고가 있었지만 그때는 워낙 소수였고 특목고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특목고나 일반고 모두 어차피 우리가 대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인문계고 이렇게 구분을 했고, 그리고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 고교 졸업 후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 실업계고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좀 더 복잡하게 구분이 돼 있다. 그리고 여기 빠져있는 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과학영재학교, 과학예술영재학교 같은 영재학교들이 지금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재학교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을 배우고, 그리고 졸업을 해도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부여가 되지만 법률상으로 고등학교는 아니고 영재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종류를 나누는 초중등 교육법에는 학교 구분에 영재학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재교육진흥법에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 이런 것들과 같은 영재교육기관으로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에서 여기 있는 학교들과는 입시에서도 많은 차이를 가져오는 거고요. 특히 여기 있는 학교 중에서 과학고등학교하고 영재학교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요거는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일단 입학 전형만 놓고 보면 가장 큰 차이는 지필고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영재학교는 지필고사를 포함한
입학 전형을 치르고 과학고는 지필고사를 치르지 않는다. 당연히 학생이 공부하는 스타일이나 수학과학에 대한 평소 자기 학습 습관에 따라서 영재학교 과학고 입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나머지 복잡한 차이점이나 공통점에 대해서는 제가 곧바로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외고 국제고도 조금 차이가 있으면서도 비슷해서 여러분들이 뭐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학 전형, 그러니까 학생을 뽑는 방식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마이스터고, 마이스터고도 특목고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공식 명칭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이렇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 교육 곧바로 고등학교 때 시켜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하고 돈 벌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고등학교인데, 그러면 특성화고하고는 뭐가 다른 거냐. 여기 말하는 특성화고는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는 뭐 공고, 상고 뭐 이런 학교들이거든요. 이 학교군의 비교에 대해서도 제가 추후로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드려야 될 말씀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차이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은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에 진학할 수가 없습니다. 3년 이상 실제 산업 현장에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재직자 전형 같은 걸로 대학 문을 두드려 볼 수가 있고요. 특성화고 학생들은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졸업 직후에도 곧바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있습니다. 수시에서든 정시에서든. 특히 정시를 노릴 경우에 특성화고 전형 지원하게 되면 직탐, 그러니까 사탐이나 과탐이 아니고 직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 그래서 일부 유명한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대입 실적이 꽤 좋은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고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자율형 공립고가 이제 일반고하고 거의 동일한 학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율고는 쉽게 말하면 일반고보다 교육과정을 좀 더 학교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또 학교 운영 전반을 일반고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양한 교육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고등학교인데, 자사고보다는 자공고가 애초부터 자율권이 조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공고가 생긴 이후에 원래 자공고 취지가 그렇기도 했지만 이 일반고들이 자공고를 모델로 해서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조금 확대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고와 자공고 같은 경우에 자율성이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경기도 일부 자공고 또 지방 일부 자공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입시 실적을 잘 내는 학교로 유명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마고라든지 또 와부고라든지 이런 유명한 자공고들이 있는데, 이 학교들은 사실은 학교 유형이 자공고라서라기보다는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로서 학생 선발권을 별도로 갖고 있다 보니까 중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고등학교라 대입 실적도 좋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지, 자공고 자체가 뭐 자사고처럼 어떤 입시 경쟁력을 따로 지녔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반고하고 사실 운영면에서 크게 다른 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여기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자율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농어촌 자율학교라고도 말하는데요. 한일고라든지 공주사대부고라든지 뭐 풍산고라든지 몇 개 유명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자율고도 아니고 그냥 일반고인데, 자율학교라는 건 뭐냐, 자율고를 만들 때 사실은 그 전부터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에 일반고든 뭐 특목고든 특성화고든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라고 자율학교 지정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학교 유형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학교 유형 내에서 조금 더 우리가 자유롭게 어떤 활동이라든지 교육과정을 운영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자율학교 제도라는 게 운영이 됐었는데, 2007년 이전에, 그러니까 좀 예전에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은 그때는 주로 이제 농어촌에 있는 학교들한테 자율학교 지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 학교들 같은 경우에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입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작년 이전에는, 그러니까 2019학년도 고입 이전에는 영재학교 특목고 떨어지고도 이 자율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입시 시스템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자사고나 지금 외고, 국제고가 후기로 바뀌면서 전국 단위 모집 자율학교들이 사실은 그냥 비평준화 고등학교 일반고하고 비슷한 그런 입시 형태로 좀 바뀌어 버렸습니다. 입학 전형도 그전에는 특목고처럼 자기주도 학습 전형, 뭐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전형을 치르다 지난해 입시부터 그냥 내신만으로 학생들을 뽑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전국 단위 모집 자율학교에 대한 선택권이 좀 줄어든 셈인데요. 그전에는 특목고나 자사고 떨어지고 본인 지역에 일반고 지원하기 전에 이 전국 단위 자율학교 지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어려워졌다. 이 부분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이 고등학교 지원 순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로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이 학교들의 각 학교 종류별 학생 비율인데요. 각 학교 종류별로 입시에서 우리가 실제 의미 있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구분으로 좀 나눠서 학교 종류별로 학생들이 몇 프로나 재학하고 있는지를 기록한 도표입니다. 지금 현재 고2 학생인 2002년생들 기준으로 비교한 건데 일반계고에서 일반고하고 자공고 학생 수가 거의 75%, 그리고 가장 적은 데가 영재학교 0.18%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2002년생을 기준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도표가 고입이나 대입을 이해하는데 왜 중요한지를 먼저 제대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인구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교육 환경이 인구 급감기, 인구 절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걸 나타낸 게 이 도표인데요. 학생 수는 계속 줄어왔지만 절벽이라고 할 만큼 많은 학생들이 갑자기 줄어든 학년이 지금 2019년 현재 고3 학생들, 2001년생과 그 다음에 고2 학생들, 2002년생들 때부터입니다. 지금 대학교 1학년 2000년생들에 비해서 학생 수가 막 10% 이상 빠지는 게 눈에 보이시죠? 신생아 수가 빠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학생 수도 같이 줄어드는. 그런데 지금 현재 고2 학생 밑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학생 수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생이 2011년생까지 통계를 뽑아 봤는데요. 45만 명에서 왔다 갔다 하죠. 주목하셔야 될 학년은 여기 지금 현재 중2 학생들 2005년생들이 학생 수가 갑자기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랬다가 다시 2007년생 가면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요. 이런 인구 변화는 고입이나 대입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실제로 지금 고2, 고3 학생들, 그러니까 인구 절벽기에 있는 학생들이 특목고 진학할 때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하락하다 보니까 그 인기가 좋다는 영재학교 과학고 들도 경쟁률이 주춤했었으니까요. 아무래도 그전 선배들보다는 진학이 조금 수월했습니다. 올해 2020학년도 대입은 그런 인구 절벽기 첫 세대가 또 대입을 치르는 그런 입시이기 때문에 올해 대입에서도 아마 이런 인구 변화가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것 이외에도 그 전에 입시 자료로는 우리가 분석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지금 인구 변화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지금 고2 이하 학생, 자녀분을 두신 우리 학부모님들 또 학생 본인들도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학교별 학생수 비율 자료, 이 자료가 어느 정도는 계속 유효하게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년 전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좀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급감기 이전의 자료 보면 영재학교 과학고 학생 비율이 전체 학생의 0.14%, 0.28% 이렇게 나오는데요. 인구 급감기 이후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0.18%, 0.37%, 0점대라고 해서 큰 변화가 아니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 학생 비율에서 이 특목고 학생 비율이 적지 않게 늘어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 수가 줄어든 만큼 자사고라든지 과학고, 영재학교, 외고 국제고 학생 정원이 그만큼 축소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예년 선배들보다는 상위권 특목고 자사고 진학이 조금 수월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상위권 중학교 학생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요 밑에 외고 이하 학교들이요. 외고, 전국 단위 자사고, 과학고, 국제고, 영재학교. 요 학교군들의 앞으로의 변화입니다. 지금 요 학교군들의 이제 비율을 합치면요, 약 2.7%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소수의 학생들만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들이고요. 대입에서는 주로 일반고 최상위권 학생들이 요 학생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자사고 재지정평가, 내년에는 또 외고, 국제고 재지정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비율이 변할 수 있고, 이 비율이 변하게 되면 대입 전반에도 최상위권 입시에는 큰 변화가 따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요 변화가 당분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가 생긴다면 여기에서 좀 변화가 생겨서 일반 광역 단위 자사고가 일반고로 좀 전환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고요. 외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 국제고 등은
한꺼번에 그렇게 비율이 많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외고 중에서 지금 부산국제외고라고 해서 일반고로 자진 전환한 학교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일부 외고들은 또 학생 모집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외고 비율은 조금 감소할 확률이 있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지금 뭐 상상고가 논란이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재지정으로 가는 분위기라 초등학교 뭐 5, 6학년 학생들이 고입을 치르는 시기까지는 요 구도에 큰 변화는 없을 거다. 뭐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여기 학교들 중에서 대입 경쟁력이 가장 좋다고 알려진 영재학교나 뭐 과학고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 비율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이제 영재학교 0.18%입니다. 1000명 중에 한두 명 갈 수 있는 학교고 과학고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명 중에 3, 4명 정도 갈 수 있는 학교라는 점. 예전보다는 그래도 전체 학생 수 대비 과학고 영재학교 학생 수 비율은 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입시가 쉽지 않은 입시라는 점. 그래서 혹시라도 특목고 자사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도전하는 입시가 얼마나 좁은 문인지 좀 인식을 하시고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섣불리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유념하시는 자료로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고입 전체 지형도만 보여드린 거고 각 세부 학교별로 또 뭐 고교 선택에 관한 또 추가적인 내용들을 제가 연속으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언제든지 질문 환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